주택시장 규제로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거래가 폭발적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가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삶을 보다 윤택하게 투자바눌림의 이수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볼까요? 보지도 않고 6, 7채씩 매수, 지방까지 번진 1억 미만 아파트 열풍. 부동산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패션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 등에도 1억 미만 아파트 매수율이 급증하고 있다죠. 주식 가상화폐에 이어 이번엔 저가 아파트 재테크 열풍이라고 합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죠. 취득세 중과도 없고요. 1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 한 채를 더 매수하시면 취득세는 8%로 중과됩니다. 두 채를 사시면 12%로 중과되죠. 하지만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은 다주택자도 1.1%의 기본세율만 내시면 됩니다. 또한 주재지역이 아니면 양도세 중과도 없죠. 취득세 중과만 없어도 투자 부담이 줍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중과 없이 기본세율 1.1%가 적용됩니다. 규제 사각지대죠. 물론 종부세는 다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를 전세 끼고 2천이나 3천이면은 한 채 살 수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불기 시작한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투자는 수도권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7.10 대책 발표 이후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는 모두 26만 555건 거래되었습니다. 직전 14개월 동안인 19년 5월부터 20년 6월까지 매매 건수는 16만 8,130건으로 대출 발표 이후 55%가량 증가했습니다. 증가분 만큼 투기 수요가 몰렸다고 봐야겠죠.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거래에는 부동산 법인을 이용한 거래가 많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법인을 통한 편법 투자를 막기 위해서 20년 6.17 대책으로 대출을 막고 연이은 7.10 대책으로 세제를 대폭 올렸습니다. 법인의 취득세는 기존의 1에서 3%에서 12%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종부세 또한 강화돼서 21년 6월부터 법인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가액과 상관없이 법인 종부세는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은 종부세 6%입니다. 그러나 규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사각지대를 찾아내죠. 그 사각지대가 바로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입니다. 20년 6월 부동산 법인 매수는 6,969채였습니다. 법인 부동산을 통한 정부 규제 발표 이후 8월에는 1,164채, 9월에 484채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1년 3월 1,783채, 21년 6월 2,954채, 8월에는 3,231채로 회복됩니다. 부동산 법인 설립 건수도 20년 6월에는 2,147개가 신규 설립되었는데 10월에는 939개로 대폭 감소합니다.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1년 7월에는 신규 설립이 월 1,819개로 늘어납니다. 그 기간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는 광풍이 불었죠. 광주, 부산에서 1,327채를 싹쓸이한 법인이 있는가 하면 경남 지역에서만 1,300채를 매입한 법인도 있습니다. 20년 10월 27일에서 21년 9월 30일까지 법인에서 사들인 부동산은 46,858채입니다. 그중 1억 5천 이하, 즉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는 54.7%로 25,612채입니다. 자, 법인은 왜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살까요? 공시가가 1억을 넘으면 취득세가 12%지만 1억 이하 아파트는 법인도 1.1%입니다.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취득세율이 같다면 양도세는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죠. 개인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양도세가 최대 70%까지 중과되지만 법인은 기본세율 10에서 25%에 20%의 추가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최고 45%의 양도세율을 부담하면 됩니다.
특히 과세표준 2억 이하의 경우 추가세율을 감안해도 30% 정도죠. 자, 이 얘기 들으시고 나도 법인 하나 만들어서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시장에 뛰어들고 싶으신가요?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지금 얘기된 것들은 1년 안에 판매를 전제로 하는 단타 거래입니다. 단기 차익이 목적이죠. 법인 부동산은 개인과 달리 종부세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2주택 이하는 종부세 3%이고 3주택 이상은 6%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1억 아파트를 전세 끼고 2천만 원에 10채 샀다 가정해 볼까요? 실투자금은 2억이지만 종부세는 10억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년 종부세만 6천만 원입니다. 장기 보유할 수가 없죠. 수익을 한번 볼까요? 1억 아파트가 2천만 원 올랐다 치죠. 양도세와 취득세 각종 경비를 제하면은 1100에서 1200만 원 정도 남겠네요. 2억 넣고 1년에 50% 수익 이상을 낸다면은 수익률은 좋죠. 그러나 그 돈이 다 수익일까요? 법인세 20%도 내야 되고요. 38%의 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면은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더 큰 바보 이론을 아실 겁니다. 비싸게 구매한 내가 바보라는 것을 알지만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더 큰 바보가 있다는 생각에 투자에 나서는 것을 말하죠. 자, 1억 이하 아파트 광풍이 불면서 거래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10월 13일 노영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감에서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한 과세 문제를 세종당국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20년 6월처럼 법인에 단기 투자 물건이 쏟아지고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에 대한 정부 규제가 나온다면은 내 거를 사줄 더 큰 바보가 있을까요? 투자는 해야겠고 주택 수합선이 걱정된다면 차라리 공시가 1억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이 더 좋은 투자처입니다. 아니면 전매되는 오피스텔도 좋고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일반 임대로 운영할 경우 주택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유튜브는 기승전 오피스텔입니다. 저는 오피스텔이 소자본으로 투자하기에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투자처라고 확신하니까요. 다음번에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원룸 오피스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에 대한 궁금한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무주택자가 1억 이하 아파트를 한 채라도 사게 된다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물론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몇 채를 사시든 간에 취득세는 준거 없이 1.1%입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1억 이하라고 주택이 아닌 건 아닙니다. 아파트 청약의 경우 비수도권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지가 8천만 원 이하이거나 수도권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지가 1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무주택자라면 민연주택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이 유지됩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한 사람이 보유한 모든 주택을 합하여 합산가액이 6억 이상의 경우 종부세 대상입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까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공시가 10억 9천만 원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종부세가 없죠. 그런데 주택 소유주나 가족 구성원 중 누구 하나라도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를 산다면 종부세는 6억의 초과분인 5억 9천에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보다 궁금한 내용은 1599-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자, 우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저는 앞으로도 보다 좋은 내용과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